도쿄가 경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도발 선언, 한국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말 대신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았죠. 위성 13기가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독도 상공을 90분마다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합성 개구 레이더였습니다. 밤에도 구름 속에서도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는 기술이었죠. 세계 7개국만 보유한 최첨단 눈이었습니다. BBC가 특종을 날렸어요. 한국, 우주 기술로 영토 주권 과시. 일본 총리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서 실장이 비명을 질렀죠. 이건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다카이치 지지율이 42%에서 28%로 추락했어요. 도발하려다 한국 기술력만 전 세계에 광고해준 꼴이 됐습니다. 역대급 자충수, 그 충격의 72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원더풀 코리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으로 라는 댓글도 남겨주셔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세계 어디서든 우리 민족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니시무라 타쿠야입니다. 51세예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 과장으로 19년간 한일 관계를 담당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기획하고 직접 실행했다가 완벽하게 망친 최악의 사건이에요.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도발이 어떻게 한국의 우주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무료 광고가 됐는지 그 치욕스러운 72시간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5년 2월 초였어요. 다카이치 아키코가 일본 총리로 취임한 지 한 달째 되던 시점이었죠.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였습니다. 보수 우익의 아이콘이기도 했어요. 취임 연설부터 강경했습니다. 일본을 다시 강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전후 체제를 청산하겠습니다. 영토 문제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헌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보수층이 열광했죠. 우익 단체들이 환호했습니다. 지지율이 치솟았어요. 취임 일주일 만에 42%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신임 총리 중 상위권이었죠. 저는 외무성에서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과장이었습니다. 19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한국어도 유창했습니다. 서울 대사관에서 5년간 근무한 경험도 있었죠. 한국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만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취임 37일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총리 관저 비서실에서였습니다. 니시무라 과장님, 총리께서 3시에 뵙자고 하십니다. 지금 즉시 관저로 오시겠습니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부른다는 건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상관인 이시카와 국장에게 보고했어요. 국장님, 총리 관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이시카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영토 문제일 거야. 조심해서 다녀와. 다카이치는 강경파니까 신중하게 대응해. 알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총리 관저로 향했습니다. 카스미가세키에서 나가타초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관저 정문에서 신분증을 확인받고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총리 집무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비서실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집무실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다카이치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고 조용한 방이었어요. 책상 뒤에 다카이치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국회의사당도 보였습니다. 니시무라 과장, 앉으세요. 다카이치가 앞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차를 한 잔 드릴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카이치가 손을 저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비서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다카이치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제 지지율을 보셨죠? 42%입니다. 네, 좋은 수치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헌을 추진하려면 최소 60%는 필요해요.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타가 필요합니다. 다카이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슈 말이에요. 좌파든 우파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영토 문제였죠. 독도 말씀이십니까?
다카이치가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우리 땅 다케시마 문제입니다.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려고 해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일본 영토다. 한국은 즉각 철수하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반응이 거세지 않을까요? 다카이치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한일 관계 전문가니까요.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구체적으로 예측해주세요. 저는 준비해온 게 없었지만 19년 경험을 바탕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의 반응 패턴은 예측 가능합니다. 첫째,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성명을 발표할 겁니다. 일본 총리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식이죠. 둘째, 주일 한국 대사를 소환할 겁니다. 서울로 불러들여 대책 회의를 할 거예요. 셋째,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낼 겁니다. 일본의 도발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할 거예요. 넷째, 국내 언론이 연일 비난 보도를 쏟아낼 겁니다. 단일 감정이 고조되겠죠. 다섯째, 시민단체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할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카이치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질적 조치는요? 군사적 대응이나 경제 제재 같은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을 겁니다. 한국은 늘 말로만 항의해왔습니다. 실제 행동은 취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일본의 의존도가 높아서 제재는 어렵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미일 동맹 때문에 함부로 못 움직여요. 결국 말로만 시끄럽다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겁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다카이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걱정할 게 없네요. 다음 주 월요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외교 채널로 사전 통보는 하지 마세요. 깜짝 발표가 효과적이니까요. 저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총리님, 혹시 미국 쪽에는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한미일 공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가 손을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 영토 문제인데 미국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절을 나와 외무성으로 돌아왔어요. 이시카와 국장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독도 문제였습니다. 다음 주 국회 연설에서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신답니다. 이시카와 국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 반응은 예측했어. 네, 보고했습니다. 말로만 항의할 거라고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은 늘 그랬지. 시끄럽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진행해도 되겠네.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네, 문제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지지율이 오를 거예요. 보수층이 열광할 테니까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한 거였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월요일 오전이 됐어요.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정연설이 있는 날이었죠. 저는 외무성 대표로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언론도 가득했습니다. TV 카메라들이 일제히 연단을 향했죠. 오전 10시 정각, 다카이치가 입장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연단에 섰습니다. 원고를 펼쳤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신정부의 기본 방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안보, 외교,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설명하겠습니다. 30분간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경제 활성화, 방위력 강화, 소자와 대책 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카이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죠. 다케시마, 우리는 독도라고 부르는 그 섬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불법 점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우익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모든 외교적,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다케시마는 우리 땅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박수가 전체로 번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보수 의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한 연설이었거든요.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메시지였죠.
연설이 끝나고 외무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이 술렁거렸어요. 과장님, 대단했어요. 총리님 연설 보셨죠? 한국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직원들이 흥분했습니다. SNS 반응도 폭발적이에요. 보수층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트위터가 난리였습니다. 다카이치 최고. 드디어 제대로 된 총리가 나왔다.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은 불법 점거 중단하라. 지지율 조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나왔습니다. 42%에서 47%로 급등했어요. 단 하루 만에 5% 상승이었습니다. 이시카와 국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니시무라, 자네 예측이 맞았어. 완벽한 전략이야. 한국 반응도 예상대로겠지? 저는 자신감에 차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두 시간 안에 한국 외교부 성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며칠 시끄럽다가 잠잠해질 거예요. 실제로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관련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일본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녁에는 주일 한국 대사 소환 발표가 나왔어요. 이것도 예상 범위였습니다. 다음 날 한국 언론이 일제히 비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다카이치, 극우 망언, 한일 관계 최악으로, 역사 왜곡 중단하라. 이것도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모두 예측 가능한 수준입니다. 외교부 성명, 대사 소환, 언론 비난이 전부입니다. 실질적 위협은 없습니다. 우리 전략은 성공적입니다. 지지율 상승 효과가 뚜렷합니다. 이시카와 국장이 만족해했어요. 좋아, 총리께 보고하겠네. 수요일 아침까지는 평온했습니다. 한국이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말로만 시끄러울 뿐 실제 조치는 없었습니다. 저는 우쭐했어요. 역시 제 예측이 맞았다고 생각했죠. 19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수요일 오전 9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이시카와 국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니시무라, 당장 사무실로 와. 긴급 상황이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국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이시카와 국장뿐 아니라 차관까지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NHK 뉴스였죠. 긴급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오늘 오전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위성 13기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렸습니다.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발사입니다. 화면에 누리호 발사 장면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로켓이 불길과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어요. 굉음이 들렸습니다.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렸죠. 3, 2, 한 발사. 로켓이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점점 빨라지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모든 절차가 완벽했습니다. 위성 분리 시작, 13기 위성 모두 궤도 안착 확인. 발사 성공입니다. 한국관제센터가 환호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차관이 태블릿을 제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CNN 기사였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독도 영유권 분쟁 중 전략 위성 발사.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 독도 상공 90분마다 통과 예정. 일본 총리 도발 직후 타이밍 맞춘 대응.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3일 전 일본 총리의 독도 도발 직후 누리호를 발사했다. 이번에 쏘아 올린 13기 위성 중 하나는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이다. 이 위성은 구름이나 날씨와 관계없이 지상을 관측할 수 있다. 밤에도 작동한다. 해상도는 50cm급이다. 궤도 분석 결과 이 위성은 90분마다 독도 상공 535km를 통과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과학 기술로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 등 7개국만 보유한 첨단 기술이다. 한국이 8번째 보유국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일본 총리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분석한다. 한국은 말 대신 행동으로 답한 것이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시카와 국장이 소리쳤어요. 니시무라, 자네가 한국은 말로만 항의할 거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로켓을 쏘아 올렸어. 위성으로 독도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응입니다. 차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상 못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한국의 우주 기술을 칭찬하면서요. 우리 총리의 독도 선언이 한국에게 기술력 과시 기회를 준 꼴이 됐습니다. 태블릿을 넘겨봤습니다. BBC, 프랑스 AFP, 독일 DPA, 미국 AP, 로이터까지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어요.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 발사 성공. 세계 8번째 보유국. 한국, 독도 분쟁 중 전략 위성 발사로 기술력 과시. 일본 총리 도발에 우주 기술로 대응한 한국. 말 대신 행동. 한국의 전략적 타이밍. 영국 BBC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상세한 분석 기사였어요. 한국의 전략적 타이밍이 인상적이다. 일본 총리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선언한 지 단 72시간 만에 누리호를 발사했다. 이것이 우연일까?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은 이미 3년 전부터 이 발사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일본의 도발 직후 발사함으로써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독도는 한국이 과학기술로 지키고 있다고.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레이더파를 지상에 쏘고 반사파를 분석해 영상을 만든다. 구름이 있어도 밤이어도 작동한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만 보유했던 기술이다. 한국이 이 대열에 합류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위성의 궤도다. 90분마다 독도 상공을 통과한다. 하루 16번 독도를 관측한다는 의미다. 전천후 감시가 가능하다. 한국은 기술로 영토 주권을 입증하고 있다. 일본은 말만 했지만 한국은 행동했다.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가? 국제사회는 한국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기사를 읽는 동안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당한 거였습니다.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화면을 보십시오. TV가 한국 정부 기자회견으로 바뀌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3년 전부터 준비된 계획입니다. 총 13기의 위성을 탑재했고 모두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우리 영토와 해양을 전천후로 관측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독도를 포함한 동해 전역을 90분마다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50cm입니다. 파도의 높이까지 측정 가능합니다. 밤에도 구름 속에서도 작동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관님, 일본 총리의 독도 발언과 관련이 있습니까? 장관이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3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사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타이밍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토는 말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과학 기술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회견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위성이 찍은 독도 영상을 공개하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장관이 대답했어요. 첫 촬영 영상은 일주일 후 공개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독도가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완벽하게 기획된 작전이었어요. 한국은 3년 전부터 준비했지만 발사 타이밍을 우리 도발 직후로 맞춘 겁니다. 전 세계의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메시지를 기술력으로 증명한 거였죠. 차관이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즉각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1시간 안에 보고서를 올리십시오. 총리실과 관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을 긴급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한국이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이에요. 독도 상공을 90분마다 통과합니다. 대응 방안을 내놓으세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과장님, 우리도 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찰위성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정찰위성은 광학위성입니다. 날씨 좋을 때만 찍을 수 있어요. 구름 끼면 못 찍습니다. 밤에도 작동 안 합니다. 한국 위성은 합성개구 레이더입니다. 전천으로 작동하죠. 레이더파를 쏘기 때문에 날씨나 시간과 무관합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밀려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새로 개발하면 되잖습니까?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발에 최소 5년은 걸립니다. 예산도 수천억 엔이 필요해요. 게다가 기술 난이도가 높아서 실패 위험도 큽니다.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젊은 직원 하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답답했던 겁니다. 저도 답답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론 외교적 항의밖에 방법이 없어요. 소용없을 겁니다.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 항의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는 전략적으로 기획된 대응입니다. 3년 전부터 준비했지만 타이밍을 우리 도발 직후로 맞췄습니다.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은 세계 8번째 보유로 한국의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호의적으로 보도 중입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입니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지 못합니다. 외교적 항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 개발을 추진해야 하나 5년 이상 소요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우리의 전략적 오판에서 비롯됐습니다. 한국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보고서를 차관에게 제출했습니다. 30분 후 차관실로 호출됐어요. 차관이 보고서를 던지듯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대응 방안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현실적으로 즉각 대응이 어렵습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총리께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당했다고 할까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일본 국내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아사히 신문이 긴급 사설을 실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경솔한 독도 발언이 한국에게 절호의 기회를 줬다. 한국은 우주 기술로 영토 주권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일본은 말만 했고 한국은 실력으로 증명했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가? 답은 명백하다. 마이니치 신문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독도 도발의 역효과. 한국 우주 기술만 홍보해준 꼴. 외교 참사다. 요미우리 신문마저 비판적이었어요. 총리의 독도 발언, 타이밍 최악. 한국의 전략적 대응에 무방비로 당해 SNS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다카이치 비판이 쏟아졌어요. 완전히 당했네. 한국한테 말이야. 타이밍 최악이야. 한국은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대. 우리는 즉흥적으로 도발만 하고. 창피하다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도 기술로 대응해야지. 한국은 위성 띄웠는데 우리는 뭐해? 다카이치 지지율 떨어지겠는데.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7%에서 43%로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4% 하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떨어졌습니다. 38%였어요. 이틀 만에 9% 폭락이었죠. 총리실이 완전히 비상에 걸렸습니다. 저는 다시 관저로 호출됐어요. 다카이치가 제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니시무라 과장, 설명해보세요. 한국이 말로만 항의할 거라고 했죠. 이게 뭡니까? 로켓을 쏘아 올렸어요. 위성으로 독도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 기술을 칭찬하고 있어요. 제 지지율은 폭락했고요.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송구합니다, 총리님. 한국의 대응을 완전히 잘못 예측했습니다. 다카이치가 책상을 쾅 쳤어요. 잘못 예측했다고요? 이건 국가적 망신입니다. 일본이 한국 우주 기술 홍보 도우미가 됐어요. 전 세계가 비웃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없으면 나가세요.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현재로선 즉각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한국 위성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주는 공허와 같아서 누구나 위성을 띄울 수 있어요.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카이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에 착수해야 해요. 하지만 5년은 걸릴 겁니다. 단기적으론 외교적 항의만 가능합니다. 다카이치가 냉소를 띄었습니다. 외교적 항의요? 소용없어요. 전 세계가 한국 편을 들고 있어요. 기술력으로 증명했으니까요. 우리 항의는 개 짖는 소리로 들릴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카이치가 한숨을 쉬었어요. 물러가세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제 경력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국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이었어요.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합니다.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 보유는 한국 우주 기술의 중요한 진전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독도 발언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변인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이 대화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한국이 과학기술로 영토 관리 역량을 보여준 것은 인상적입니다. 사실상 한국 편을 든 거였습니다. 유럽연합도 성명을 냈어요. 한국의 우주 기술 발전을 환영한다.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은 고난도 기술이다. 한국이 우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을 축하한다. 중국도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시아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은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된다. 일본을 지지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칭찬하는 분위기였어요. 일본 언론이 더 거세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신문이 일면 특집을 실었어요. 다카이치의 독도 도발, 완벽한 역효과. 한국 우주 기술 세계에 알려. 일본은 말만, 한국은 실력으로. 누가 이겼나? 저녁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38%에서 34%로 또 떨어졌어요. 사흘 만에 13% 폭락이었습니다. 야당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국회에서 입헌민주당 대표가 질의했어요. 총리의 경솔한 독도 발언이 국익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줬습니까? 한국은 전 세계의 우주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일본은 망신만 당했어요.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다카이치가 답변대에 섰습니다.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입니다. 이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냈어요. 고유 영토라면서 왜 위성 하나 못 띄웁니까? 한국은 90분마다 독도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말만 합니까? 다카이치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도 위성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5년 내에 발사하겠습니다. 5년이요? 5년 후면 한국은 또 몇 기를 더 띄우겠네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다카이치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입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외무성 내에서 비난이 쏟아졌어요. 니시무라 과장 때문에 이 꼴이 났어. 한국 대응을 완전히 오판했어. 국가적 망신이야. 책임져야지. 제 후배들도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어요. 점심시간에 아무도 저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따가 됐어요. 그 주 금요일 이시카와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니시무라, 앉게. 표정이 어두웠어요. 자네 책임 문제를 논의했네. 상부에서 결정이 내려왔어. 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전보 발령이 결정됐어. 아프리카국으로 가게 됐네. 탄자니아 대사관 참사관이야. 실질적 좌천이었습니다. 북동아시아과 과장에서 아프리카 참사관으로요. 2계급이나 내려가는 거였어요. 언제 발령입니까? 다음 달 1일이야. 한 달 안에 업무 인수인계하고 출국 준비해.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탄자니아로 가게 됐어. 아내가 깜짝 놀랐죠. 탄자니아요? 아프리카요? 왜요? 일을 망쳤어. 다카이치 총리 독도 발언 건 있잖아. 한국 반응을 완전히 잘못 예측했거든. 아내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당신 경력 끝난 거네요. 51세에 아프리카로 가면 다시는 못 돌아와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제 잘못이니까.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19년간 쌓아온 경력이 일주일 만에 무너진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탄자니아로 떠났어요. 나리타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무도 배웅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였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도쿄가 멀어졌어요. 19년간 일한 외무성도 멀어졌습니다.
제 경력도 끝났어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도착했습니다. 덥고 습했어요. 공항에서 대사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은 작고 한적했죠. 직원도 몇 명 안 됐습니다. 저는 참사관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어요. 의미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무역 통계, 현지 정세 보고서, 교민 민원 처리요. 한일 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었죠. 가끔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위성이 계속 독도를 관측하고 있더군요. 일주일 후 첫 촬영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독도의 동도와 서도가 명확히 구분됐어요. 파도까지 보였습니다. 밤에 찍은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합성개구 레이더라 밤에도 선명했어요. 구름 낀 날 찍은 영상도 나왔습니다. 구름을 뚫고 지상이 보였죠. 한국 정부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입니다. 전천후 독도 감시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항해 성명을 몇 번 냈죠. 한국의 위성 운용을 중단하라. 독도는 일본 땅이다. 소용없었습니다. 세계는 듣지도 않았어요. 다카이치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34%에서 31%로 다시 28%로 추락했어요. 반년 후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독도 도발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쓸쓸했습니다. 다카이치도 저도 모두 한국을 오판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탄자니아에 있어요. 복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경력이 끝난 거죠. 아내와 아이들은 도쿄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휴가 때 만나는 게 전부예요. 외롭습니다. 매일 저녁 혼자 숙소에서 맥주를 마십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봐요. 저 위 535km 상공에 한국 위성이 떠 있다는 걸 압니다. 90분마다 독도를 지나가죠. 하루 16번입니다. 한국은 기술로 영토를 지키고 있어요. 일본은 말만 하다가 망신당했고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거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몰랐습니다. 3년 전부터 위성을 개발하고 타이밍만 기다렸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반면 우리는 즉흥적으로 도발만 했죠. 지지율 올리려고 독도를 외쳤을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한국은 우주 강국이 됐고 일본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지지율은 폭락했고 총리는 물러났으며 저는 아프리카로 좌천됐어요. 이 이야기를 일본 외무성 후배들에게 교훈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절대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특히 한국을요. 그들은 말은 적게 하지만 행동은 확실합니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요. 우리가 말로 도발하는 동안 그들은 로켓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지율을 올리려고 독도를 외치는 동안 그들은 위성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결과는 명백합니다. 한국이 이겼고 일본이 졌어요. 기술이 말을 이긴 겁니다. 실력이 허세를 이긴 거죠. 저는 탄자니아에서 매일 이 교훈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경력은 끝났고 다카이치 정권도 무너졌으며 일본의 독도 주장은 전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한국 위성은 오늘도 독도 상공을 지나갑니다. 90분마다요. 구름이 있든 없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요. 합성개구 레이더니까요. 그 위성이 찍은 영상은 전 세계로 송출됩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로요. 과학 기술이 증명하는 겁니다. 일본의 말은 공허하게 울립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도 없습니다. 개발하려면 아직 3년은 더 걸려요. 그때쯤 되면 한국은 또 다른 위성을 띄우겠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외무성에 들어온 건 19년 전이었습니다. 젊고 야심찬 외교관이었어요. 일본의 국익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죠. 한일 관계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서울 대사관에서 5년간 근무하며 한국어도 배웠어요. 한국 문화도 공부했습니다. 한국을 잘 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전문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어요. 그들의 기술력을 무시했고 전략적 사고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이 말은 적지만 준비는 철저하다는 걸 몰랐어요. 결과는 이겁니다. 탄자니아 대사관 참사관실에 앉아 아무 의미 없는 서류를 정리하는 51세 남자요. 경력은 끝났고 미래는 없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멀리 있어요. 혼자 이곳에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외롭습니다. 후회도 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제가 저지른 실수는 영원히 기록에 남을 겁니다. 다카이치의 독도 도발을 기획한 사람. 한국을 오판해서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과장. 일본을 한국 우주기술 홍보 도우미로 만든 무능한 외교관. 그게 제 이름 옆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탄자니아는 덥습니다. 연중 30도가 넘어요. 에어컨도 자주 고장납니다. 저녁이 되면 모기가 들끓어요. 말라리아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약을 매일 먹습니다. 도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가끔 외무성 후배들에게 이메일이 옵니다. 한국이 또 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소식이에요. 이번엔 정찰위성이래요. 해상도가 30cm로 더 높아졌답니다. 독도뿐 아니라 동해 전역을 관측한대요. 차세대 위성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됐대요. 기술 개발도 지지부진하고요. 한국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한숨을 쉽니다. 제가 제대로 예측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요. 다카이치에게 조언했어야 했습니다. 총리님, 한국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준비된 나라입니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요. 도발하면 반드시 대응합니다. 그것도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저는 그런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했죠. 한국은 말로만 항의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리님 지지율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한국은 로켓으로 답했고 전 세계가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은 조롱당했고 저는 좌천됐죠.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오만과 오판의 대가를 치른 외교관의 이야기요. 한국을 얕잡아 보다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후배 외교관들이 이 이야기를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기를 바라요. 절대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특히 한국을요. 그들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말은 적게 하지만 행동은 확실해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전략적 사고도 뛰어납니다.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동안 그들은 실험실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율 올리려고 도발하는 동안 그들은 로켓 엔진을 시험하고 있어요. 결과는 명백합니다. 기술이 말을 이기고 실력이 허세를 이깁니다. 한국은 이제 우주 강국입니다.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을 보유한 세계 8번째 나라예요. 독도 상공을 90분마다 통과하며 전천후 관측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반면 일본은 무엇을 했습니까? 말만 했죠.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한국은 철수하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공허한 말들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기술이 없으니까요. 세계는 한국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증명했으니까요. 위성으로 영토를 지키고 있다는 걸요. 과학 기술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요. 일본의 말은 바람에 흩어집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미 신뢰를 잃었으니까요. 저는 탄자니아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봅니다. 무력하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시대는 끝났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